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쌍용이 아닌 KG 모빌리티의 신차 소식입니다. KG 모빌리티에서 렉스턴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칸 쿨맨과 렉스턴 뉴 아레나를 출시했는데요. 쿨맨은 기존 렉스턴 스포츠 칸의 상위 모델이고요. 렉스턴 뉴 아레나는 2차 페이스 리프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칸 쿨맨은 기존 렉스턴 스포츠 시리즈의 상위 모델인데요. 기존에도 렉스턴 스포츠 칸은 이원화가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짐칸 길이를 제외하면 차이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출시된 쿨맨은 기존 모델 대비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KG 모빌리티에서도 별도의 라인업으로 밝힌 만큼 쿨맨 트림은 현대의 인스퍼레이션, 캘리그라피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쿨맨은 외관부터 다른데요. 기존에는 G4 렉스턴 때부터 사용했던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었지만 쿨맨에서는 렉스턴 페이스 리프트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풀 LED 헤드램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웰컴 라이트도 지원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라디에이터도 쿨맨 전용 디자인으로 바뀌고요. 범퍼도 하단에 실버 스키드 플레이트가 도입이 됐습니다. 안개등 같은 경우는 기존 세로형에서 가로형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C필러 부분에 쿨맨 전용 엠블럼을 적용해서 확실히 상위 모델이라는 인식이 심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현재 렉스턴의 전면부를 이식하고 디자인을 살짝 바꾼 것 같지만 효과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쿨맨이 렉스턴 스포츠 라인업에 추가가 되면서 기존 렉스턴 스포츠와 스포츠 칸 모델도 바뀐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실내 디자인이 대폭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G4 렉스턴부터 사용하던 실내를 그대로 가져와서 좀 올드해 보인다 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번 변경으로 토레스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12.3인치 내비게이션과 가로형 송풍구 디자인이 도입되면서 훨씬 더 깔끔해진 것 같습니다. 공조 패널도 기존 버튼식에서 터치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최신의 느낌을 주기 위한 노력이 보입니다. 실내 컬러 같은 경우는 기존의 브라운 컬러는 삭제되었고요. 카키 컬러가 추가되었습니다. 쿨맨에서 옵션으로 블랙 스웨이드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에이다스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IACC가 추가되었는데요. 이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타입이라서 앞차와의 간격 유지 기능도 지원이 됩니다. 대신 렉스턴 스포츠에는 아직도 수동식 사이드 브레이크가 들어가는데요. 따라서 전방 차량 정차 후 출발하는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12.3인치 내비게이션은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는 아직 지원이 되지는 않지만 토레스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원한다고 밝힌 만큼 차후에는 이 부분도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승용 모델인 렉스턴도 뉴 아레나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뉴 아레나에서는 웰컴 라이트와 신규 디자인인 라디에이터 그릴과 휠이 적용이 되었고요. 기존 파인 실버 컬러가 삭제되고 갤럭시스 그레이 컬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렉스턴 뉴 아레나의 외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달라진 점인데요. 이 정도면 외관상 변화는 기존 2.5세대 렉스턴 대비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대신 렉스턴 뉴 아레나도 실내 변경에 집중을 한 모습인데요. 실내는 앞서 설명한 렉스턴 스포츠 쿨맨과 동일하게 12.3인치 내비와 가로형 송풍구 디자인을 적용했고요. 터치식 공조 패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실내 컬러 같은 경우는 기존 브라운과 스노우 베이지가 삭제가 되었고요. 클래시컬 베이지와 카키, 마룬 레드 스웨이드 인테리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기존 쇼겁쇼버 내부에 리바운드 범퍼를 적용해서 주행 성능과 승차감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자, 이제 가격을 살펴보면 이번 렉스턴 스포츠에서는 6단 수동 변속기가 삭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기존 시작 트림 와일드 트림은 2,519만 원에 6단 자동 변속기와 REPS 옵션가를 더해서 2,729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신형 렉스턴 스포츠의 와일드 트림 가격은 6단 자동 변속기가 기본 적용되었으니까 2,827만 원, 실질적인 가격 인상은 98만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와일드, 어드밴스, 프레스티지, 노블레스로 이루어진 4개의 트림 구성도 와일드,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이렇게 3가지로 개편이 됐는데요. 프레스티지는 기존 대비 243만 원, 노블레스는 334만 원이 올랐습니다.
실내 디자인의 변경,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추가 등의 이유로 가격 인상이 꽤 가파르게 진행이 된 느낌인데요. 그리고 쿨맨 트림의 경우에는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로 세부 구성이 되고 와일드는 없습니다. 가격은 일반 모델 대비 프레스티지는 170만 원, 노블레스는 57만 원 높습니다.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와 함께 장축형인 스포츠칸도 인상이 되었는데요. 와일드는 3,088만 원으로 기존 대비 98만 원, 프레스티지는 244만 원, 노블레스는 174만 원, 익스페디션은 284만 원이 올랐습니다. 렉스턴 스포츠칸의 일반 트림과 쿨맨 트림의 가격 차이는 프레스티지가 170, 노블레스는 57만 원 차이로 렉스턴 스포츠와 동일합니다. 대신 칸에만 있는 익스페디션 트림은 4,269만 원으로 최상위 트림으로 출시된 쿨맨 노블레스보다 223만 원이 더 비싼데요. 이거는 뭔가 위아래가 조금 꼬인 것 같아서 아마 익스페디션은 곧 삭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세부적으로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승용 모델인 렉스턴의 가격 변화입니다. 렉스턴도 마찬가지로 트림의 변경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럭셔리,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더 블랙에서 뉴 아레나부터는 프리미엄, 노블레스, 더 블랙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시작 트림은 프리미엄 기준 럭셔리 대비 272만 원, 노블레스는 프레스티지 대비 518만 원, 시그니처 대비 25만 원이니까 노블레스 트림은 프레스티지와 시그니처를 합친 트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 500만 원 정도의 인상이면 거의 풀체인지급이니까 KG에서 이 정도로 올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더 블랙은 185만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분명 좋아진 점도 있고 하지만 KG 모빌리티의 가격 인상도 현대기아랑 사실 별 차이가 없이 계속 오르는 것 같은데요. 요즘 전체적으로 자동차 브랜드들의 차값 올리기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쟁 말고도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쟁도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경쟁차 비교입니다. 먼저 렉스턴 스포츠의 경쟁차로는 쉐보레의 콜로라도, 렉스턴은 기아의 모하비를 꼽을 수 있는데요. 쉐보레 콜로라도는 다른 수입 픽업 트럭 대비 렉스턴 스포츠와 비슷한 금액대에 위치한 모델이고요. 모하비는 렉스턴과 동일한 프레임 바디에 디젤 엔진만 제공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차체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렉스턴 스포츠는 5m, 렉스턴 스포츠카는 5.4m, 콜로라도는 5.39m입니다. 콜로라도는 렉스턴 스포츠보다는 길지만 렉스턴 스포츠 칸보다는 다소 짧은데요. 전폭은 렉스턴 스포츠와 스포츠칸이 콜로라도보다 65mm가 더 넓습니다. 전고 같은 경우는 렉스턴 스포츠, 스포츠칸이 콜로라도보다 좀 더 높아요. 마지막으로 휠베이스는 렉스턴 스포츠가 3100mm, 스포츠칸이 3210mm, 콜로라도가 3258mm로 콜로라도가 스포츠칸보다 48mm 더 길긴 하지만 소폭이다 보니 실내 공간 차이도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렉스턴과 모하비의 차체 사이즈도 비교해보면 렉스턴의 전장은 모하비보다 80mm가 짧습니다. 전폭은 렉스턴이 40mm 더 넓은데요. 전고도 렉스턴이 좀 더 높지만 휠베이스는 모하비가 좀 더 깁니다. 종합해보면 전장과 휠베이스가 더 긴 모하비가 레그룸에서는 렉스턴보다 앞서가고요. 렉스턴은 전폭과 전고가 높은 만큼 헤드룸과 숄더룸에서 모하비 대비 좀 더 앞서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워트레인입니다. 렉스턴 스포츠와 스포츠카는 파워트레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렉스턴 스포츠 기준으로 콜로라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렉스턴은 디젤 엔진 단일, 콜로라도는 휘발유 엔진 단일인데요. 렉스턴은 2.2L 4기통 디젤, 콜로라도는 3.6L V6 가솔린입니다. 따라서 배기량으론 콜로라도가 세금이 더 나와야 하지만 픽업 트럭은 화물차니까 1년에 28,500원, 즉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변속기 같은 경우는 렉스턴 스포츠가 자동 6단, 콜로라도가 8단으로 콜로라도가 조금 더 좋은데요. 배기량과 엔진 기통수 차이가 나는 만큼 마력도 렉스턴은 202마력, 콜로라도는 312마력으로 110마력 차이가 발생합니다. 토크는 디젤 엔진이 들어간 렉스턴이 45토크로 38토크인 콜로라도보다 7토크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실용 영역에서는 저속 토크가 좋은 렉스턴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연비는 렉스턴은 디젤, 콜로라도는 휘발유인 만큼 렉스턴은 복합 연비 10.6km,
콜로라도는 8.3km, 약 2.3km 차이가 나는데요. 디젤은 실련비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일상 영역에선 이 부분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는 일상용으로 쓰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주말에 레저카용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렉스턴과 모하비입니다. 렉스턴도 렉스턴 스포츠와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렉스턴과 모하비 둘 다 디젤 엔진이지만 렉스턴은 4기통, 모하비는 V6, 6기통입니다. 배기량은 렉스턴이 2.2, 모하비가 3.0인데요. 변속기는 자동 8단으로 동일하고 마력은 렉스턴이 202마력, 모하비가 257마력으로 모하비가 55마력이나 더 높습니다. 토크도 렉스턴은 45, 모하비는 57.1토크로 12.1토크 차이가 나는 모하비가 앞서가는데요. 대신 연비는 렉스턴이 모하비 대비 2.3kg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렉스턴은 모하비 대비로 출력과 토크가 조금 부족하지만 연비가 좋아서 유지비 측면에서 유리하고요. 모하비는 렉스턴 대비 성능이 좋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V6이기 때문에 4기통 대비 적은 진동 소음도 이점이에요. 가격 면에서는 렉스턴 스포츠는 2,800만 원부터 3,800만 원, 스포츠카는 3,000만 원부터 4,200만 원, 콜로라도는 4,000만 원부터 4,800만 원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격 포지션에서는 렉스턴 스포츠와 콜로라도 간의 갭 차이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가격 갭이 비슷한 구간은 렉스턴 스포츠칸에서 노블레스를 선택할 경우, 콜로라도 익스트림, 익스페디션을 선택할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익스트림 4WD와 가격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고민이 가장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콜로라도는 실질적인 수입차다 보니까 다른 수입차와 비교했을 경우에 그렇게 비싼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콜로라도에는 여기에 렉스턴 스포츠와 칸에 들어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같은 최신 ADAS가 없다는 점이 약점이에요. 렉스턴과 모하비의 경우에는 시작 트림부터 1,00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같은 등급에서 이 정도 차이면 판단이 좀 빨라지는데요. 렉스턴 더 블랙으로 올라갈 경우 모하비 중간 트림인 마스터즈와는 320만 원, 그래비티와는 698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물론 모하비가 V6 디젤 엔진인 점을 생각해 본다면 렉스턴보다 더 비싼 게 맞긴 하지만 이 정도면 4기통인 걸 감안해도 가격 경쟁력은 렉스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KG 모빌리티 사명 변경 후 첫 출시된 렉스턴 스포츠, 스포츠칸 쿨맨과 렉스턴 뉴 아레나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많은 게 바뀐 건 아니지만 현재 회사 상황상 최대한 많이 바꾼 것 같긴 한데요. KG 모빌리티에서는 당분간 기존의 체어맨 등에 사용했던 윙 엠블럼을 사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은 쌍용의 유산인 만큼 어느 정도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느껴지는데요. 렉스턴 시리즈 시승기도 빠르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